네, 반갑습니다. 이방스TV 쉬운 남자입니다. 오늘은 인생 수업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서적은 조지 오웰 작가의 1984라는 책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1984. 간단 명료하죠? 1984년도의 배경으로 미래를 상상하면서 쓴 책입니다. 과연 이 책을 언제 썼길래 미래를 상상하면서 썼는데 그 미래가 1984년도냐? 1949년도에 집필을 한 책이라고 합니다. 무튼 이 책은 간단하게 평을 보면은 책 읽기 전에 좀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잖아요. 좀 절망적인 책이다, 디스토피아적인 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더라고요. 누구든 이제 살기 좋은 환경 그런 걸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이 책이 좀 절망적인 분위기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디스토피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지 오웰. 오웰은 문학평론, 시, 평론, 소설 작품을 남겼으며 동물농장 그리고 1984로 특히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84.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게 1949년도에 쓰여진 책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소름이 쫙 돋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보시게 되면은 세계관이 나와요.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요. 총 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나라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렇게 3개의 나라가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 보이시죠? 오세아니아거든요. 네, 주인공이 살고 있는 나라는 요 오세아니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 필자가 이제 미국인이라서 이렇게 본인들 땅을 좀 더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동아시아는 보시다시피 아시아의 동쪽이죠. 요 노란색으로 된 데는 이제 동아시아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있고요, 일본 있고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뭐 홍콩, 몽골 이쪽이 이제 동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겠지만은 동아시아라는 국가 자체는 굉장히 조금 약간 뒤떨어진 나라처럼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라시아는 지금도 있는 말이죠. 이게 3개 다 있는 말이죠. 유라시아. 유럽 플러스 아시아를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보라색 영토로 된 데가 유라시아예요. 전 세계에서 나라는 딱 3개밖에 없다.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인 지역은 중립국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3개국이 항상 전쟁 중인 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쟁을 하는 지역은 여기 하얀색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립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영토에서 전쟁을 하면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나라 그런 영토에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전쟁을 하는지는 이 책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소설의 사회적 배경을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거리를 걷든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 내가 내 집에 들어가도 빅브라더의 초상화가 항상 붙어 있어요. 이 세계관에서는 빅브라더라는 요 분이 항상 붙어 있어요. 벽에도 붙어 있고, 술집에 들어가면 술집에도 붙어 있고, 서점에 들어가도 붙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은 책의 제목처럼 1984년도고요. 전 세계는 영구적인 전쟁 중이야.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 텔레스크린에 의해 24시간 감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모두가. 네, 텔레스크린은 TV 같이 생긴 건데 거기에 카메라도 달려 있고 스피커도 달려있고 그 마이크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소리가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위에 정부 고위 관직들한테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거고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텔레스크린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오세아니아라는 국가에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처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징발이라고 표현을 해요. 징발. 예를 들면 뭐 일기를 쓰면 사형을 당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관계를 가져도 사형을 당한다. 손만 잡아도 안 되고 뽀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다음, 빅브라더의 초상화가 어디에든 걸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요런 문구도 곳곳에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일종의 그 모토? 우리 집 가훈은 이거야 하면서 가훈을 쓰죠. 그리고 학교에 가도 교훈을 쓰고 급훈을 쓰죠. 근데 여기서는 국가의 모토가 전쟁은 평화다, 막 총 쏘고 사람 죽이고 칼로 찌르고 하는 게 평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자유, 우리 모두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죠. 근데 자유는 예속이다, 자유는 속박
속박이다. 니들 자유를 가져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뜻이고요. 무지는 힘이다. 무식한 게 힘이다. 예, 그거를 전 국민들한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어디를 가든 쓰여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하는 말은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너희들 머릿속에 뭔가 너만의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 4단계 흔히 설명할 때 피라미드 구조 많이 설명하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도 어떤 회사, 여러 가지 여러분 다니고 있는 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해 있는 그룹도 다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구조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빅브라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내부 당원이 있습니다. 내부 당원은 한마디로 이제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로 따지면 내부 당원은 국회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파워가 되게 막강한 사람들, 공무원들. 그리고 외부 당원을 보시면 하위 공무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막 우리가 국업 공무원 시험 본다 하면은 외부 당원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프롤이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프롤이 뭔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노동자라는 뜻인데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민 계층을 깔보는 말인지 그런 뉘앙스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소설에서는 프롤이라고 서민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요. 윈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이미지 가져온 겁니다. 요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외부당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청 가면은 공무원들 계시고 연사무소, 동사무소 가면 공무원들 있죠. 뭐 그런 나란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외국어에 대한 지식은 금지. 국가가 총 3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외국어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국경은 포탄을 제외한 어떤 것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을 시킨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간의 소통을 금지하면서 각각 이제 완벽하게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뭘 하고 지내지? 동아시아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 아예 못 가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좁은 세상만 보게 살게 하는 거죠. 국민들을 조금 우매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우매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매화. 네, 이거뿐만 아니고 지금 윈스턴이 사는 이 세계에서는 책을 읽을 수도 없고요. 신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요. 아까 일기를 쓰면 사형당한다는 내용 보셨죠? 뭔가 내가 집필을 할 수가 없어요. 소설을 쓸 수도 없고요. 일기를 쓸 수도 없고요. 소식을 전파할 뉴스를 쓸 수도 없어요. 모든 건 다 국가가 통째를 하는 세상입니다. 남자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39살의 외부당원, 공무원이고요. 신문기사나 잡지를 당의 주장에 모순되지 않게 왜곡하는 일을 맡고 있다. 국가의 밑에서 어떤 뉴스 기사가 떴어. 그러면 그 기사를 폐기를 시켜가지고 새로이 리메이크합니다. 국가에 어울리게. 그러니까 국가의 뜻대로 약간 왜곡을 해서 기사를 다시 써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윈스턴이 최근 들어 삶의 불신과 회의를 느끼는 중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윈스턴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4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평화부는 전쟁을 담당하고 있고, 진실부는 거짓말을 담당하고요, 애정부는 고문을 담당하고, 풍요부는 기하를 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윈스턴은 진실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부서랑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게 되게 모순돼요. 평화부에서 전쟁을 담당하고 있고, 진실부에서는 불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애정부에서는 고문이 이제 사랑인가요? 애정을 막 주는 건가? 그리고 풍요롭게 뭐 살기 위한 부서 같은데 여기선 또 기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되게 모순되죠? 근데 이렇게 모순되는 부서 이름조차도 전부 다 국가에서 의도를 한 거라고 합니다. 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어디에서든 다 텔레스크린이 부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 텔레스크린이.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텔레스크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한테. 야, 박종아! 너 뭐해? 길거리에 왜 껌을 뱉어? 이런 식으로. 텔레스크린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어디 가서 혼잣말도 못해. 혼잣말을 하면 잡혀가요. 텔레스크린한테 발각돼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잠들지 않는 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회에서는 텔레스크린이 곳곳에 다 깔려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이제 24시간 내가 감시를 당하는 그런 무서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범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걸 갖고 와봤는데, 이 표정범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텔레스크린이 있다고 했죠. 텔레스크린이 항상 내 얼굴을 감시를 해.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 항상 전쟁 중이잖아요. 오세아니아랑 유라시아랑 계속 전쟁 중이야. 근데 이 텔레스크린에서 나와요. 야, 여러분들, 우리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를 이겼습니다. 와, 막 이러면서 막 빵빠레가 터져. 텔레스크린에서 막 뉴스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막 빵빠레 터져.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와,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막 환호성을 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실제로 안 기쁠 수도 있잖아. 아, 전쟁이 이기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죠. 그런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럼 잡혀가. 바로 사형. 예, 그거 이제 표정범죄라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러면 누구나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국민들이 전부 다 텔레스크린을 보고 환호를 해야 돼. 와, 이겼어! 막 이렇게 해야 돼. 안 한 사람 있으면 걔는 다음날 증발.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표정 하나도 마음대로 못 짓는 그 정도로 자유가 억압된 세상이 지금 1984에서 나온 세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는요, 2분 징후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네이밍을 아침 명상 시간 갖겠습니다. 뭐 아침에 체조하면은 뭐 아침 체조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서는 2분 징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해진 시간에 2분 동안은 누군가를 징후하는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표정 범죄가 존재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2분 동안 징후를 해야 되는데 징후하는 표정을 안 지었다. 화를 안 냈다. 그러면 또 잡혀가. 바로 징발. 그래서 2분 동안 누구에 대해서 징후를 하느냐? 빅브라더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 징후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와, 텔레스크린 화면 보고 빅브라더다 이러고 막 좋아하고 있죠. 근데 내가 2분 징후 시간에 막 빅브라더 얼굴이 나왔는데 표정 막 똥 씹은 표정이야. 막 아, 뭔 상관이야 이러고 있잖아. 잡혀가. 바로 컷 당합니다. 항상 텔레스크린에 빅브라더의 얼굴이 나오면 환호를 해야 되고 뭔가 국가에 좋은 소식이 있었을 때는 막 좋아하는 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 와 소리 질러야 되고 빅브라더에 반하는 세력이 나와서 적폐 세력이 나왔다 그러면 화를 내야 돼요. 막 욕을 하고 뭐 책상을 막 발로 차든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돼. 그게 이제 2분 징후 타임이에요. 매일매일 징후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 완벽한 독재 정치고 우리의 주인공 윈스턴은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야, 빅브라더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무 이상해. 나는 꼭 저렇게 환호하고 싶지 않거든.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징후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왜 국가에선 그런 걸 시킬까? 의문을 가져요. 어느 날.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 사실 저 빅브라더가 나쁜 세력 아니야? 알고 봤더니 저 빅브라더가 적폐 세력 아닐까? 그런 이제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국가에서는 이런 생각이 걸리면 바로 징발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인공이 슬슬 이제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부터 이방사